세월이 사람을 보여준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웃는 얼굴 뒤에 속내까지는 보지 못했다. 세월을 살아보면 깨닫는다. 진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순간에. 200년 전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8년 유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다면 밥 먹는 모습을 보라. 화려한 연애가 아니다. 평범한 한 끼.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썼다. 밥상머리의 태도가 곧 인품이다. 말로는 자신을 꾸밀 수 있어도 식사 앞에서는 본심이 드러난다. 우리 세대는 안다.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에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를, 자식 키우며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밥상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살펴본다. 밥상이 놓이는 순간 본심이 드러난다. 정약용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에 말했다. 음식을 보는 첫 시선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 욕심 많은 자는 먼저 계산한다. 무엇을 더 먹을지,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눈빛이 바쁘고 손놀림이 재빠르다. 반면 감사하는 자는 고개를 숙인다. 음식보다 마음의 질서를 먼저 세운다. 한 번 숨을 고르고 식사를 시작한다. 부모님 세대는 이것을 알았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른이 수저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훈련이었다. 먹는 속도가 곧 인생의 리듬이다. 빠르면 성급하고 느리면 망설임이 길다. 균형 잡힌 리듬으로 먹는 자만이 삶의 중심을 지킨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18년을 견뎠다. 처음에는 초라한 주막빵 한 칸, 사이제에서 시작했다. 주막집 할머니가 내준 한 끼를 절대 서둘러 먹지 않았다. 그가 아들에게 편지했다. 밥의 리듬이 곧 인생의 리듬이다. 천천히 씹는 습관이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태도. 그 절제의 순간이 곧 인품의 시작이다. 식탁 앞의 자세가 곧 인생의 자세다. 바르게 앉는 자는 기본이 잡힌 사람이다. 비스듬히 앉는 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식사할 때 허리를 곧게 폈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자리 선택에도 마음이 드러난다.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이는 겸손하다. 편한 자리만 고집하는 이는 이기적이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가르쳤다. 어른께 좋은 자리 드려라. 그것이 당연한 예의였다. 어른이 수저 들기 전 기다릴 줄 아는 자. 그가 진짜 교양인이다. 정약용이 편지에 썼다. 어른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기다릴 줄 안다. 인내는 밥상에서 시작된다. 배가 고파도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람됨의 기초다. 씹는 소리에서도 품격이 드러난다. 조용히 먹는 자는 배려가 몸에 배었다. 소리 내는 자는 자기중심적이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우리는 안다. 소리 내어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작은 습관이 큰 성품을 말해준다는 것을.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이 곧 깊이다. 몸에 밴 예절은 거짓이 없다. 밥상은 공정함을 시험하는 자리다. 좋은 반찬만 고르는 자는 세상에서도 이익만 챙긴다. 가까운 반찬부터 차근히 먹는 자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가르쳤던 것이 있다.
좋은 것만 골라 먹지 마라. 다른 사람 생각도 해라.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썼다. 작은 밥상에서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세상에서도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 강진 유배지 다산초당에서 정약용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다. 가난한 유배인과 배움에 목마른 젊은이들. 밥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겨우 몇 가지 남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다. 밥상은 평등의 자리다. 좋은 반찬이든 나쁜 반찬이든 골고루 나누어 먹어라. 실제로 그는 자신이 먼저 먹지 않았다. 제자들이 충분히 먹었는지 먼저 살폈다. 그것이 진짜 스승의 모습이었다. 계산하는 태도가 곧 인격의 거울이다. 먼저 계산하려는 자는 책임감이 있다. 남이 내길 기다리는 자는 신뢰가 없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나이 들어보니 안다. 밥값 먼저 내는 사람이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나누는 자는 관계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다. 공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기본 태도다. 수저를 쥐는 손끝에도 인격이 담긴다. 단정히 쥐는 자는 기본기가 탄탄하다. 무심하게 쥐는 자는 마음의 무게가 가볍다. 정약용이 자녀에게 보낸 편지에 당부했다. 수저 소리 내지 말라. 그것이 집안의 격을 보여준다. 기본을 잃으면 천재도 자신을 지탱하지 못한다. 우리 부모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이다. 숟가락, 젓가락 소리 내지 말 것. 그릇과 그릇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입 다물고 씹을 것. 당시에는 잔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안다. 그것이 평생의 교양이 된다는 것을. 먹는 순서에서도 교양이 드러난다. 국을 먼저 맛보는 자는 사려 깊다. 아무렇게나 먹는 자는 욕망이 앞선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밥보다 국을 먼저 떴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함이었다. 순서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상차림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배운 것 이상으로 품격을 실천한다. 교양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온다. 습관 속의 질서가 곧 교양이다. 식사 후 행동이 품격을 결정한다. 자신의 그릇을 정리하는 자, 함께 치우는 자, 그가 공동체의 품을 아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 함께 그릇을 정리했다.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었다. 그가 자녀에게 편지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일에도 어김이 없다. 설거지를 돕는 손끝에서 책임감과 진심이 드러난다. 자신만 편히 가는 자는 책임을 모른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안타깝다. 밥 먹고 일어서면 그만이다. 누가 설거지하는지, 누가 정리하는지 모른다. 우리 세대는 달랐다. 어머니가 설거지하시면 아버지가 물을 따라주셨다. 자식들도 함께 거들었다. 함께 움직이는 사람, 남의 불편을 살피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다. 품격은 누가 볼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정약용은 40세에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루 세 끼의 밥상뿐이었다. 처음 4년은 주막집 토단방, 사이제에서 보냈다. 주막 손님들은 죄인을 피했다. 오직 주막 할머니만이 한 끼를 내주었다. 보리밥과 된장국이 전부였다. 젊었을 때 궁궐에서 먹던 수라상과는 천지 차이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작은 밥 한 그릇에 세상을 담는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내준 보리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씹으며 먹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화려한 잔치상이 아니라 초라한 한 끼가 진짜 삶이라는 것을, 밥 한 끼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나중에 외가의 도움으로 다산초당으로 옮겼다. 차나무가 우거진 만덕산 자락 조그만 초가였다. 그곳에서 10년을 보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함께 밭을 일구고 보리를 심었다. 함께 밥을 짓고 함께 먹었다. 그 밥상에서 정약용은 가르쳤다. 밥상은 배움의 자리다. 어떻게 먹는가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다. 감사하며 식사한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다. 불편할수록 본성이 드러난다. 조금 불편해도 감사하는 자. 그가 삶의 폭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섬에서는 고기 한 점 구하기 어려웠다. 정약용은 편지로 들깨를 잡아 삶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형님 닷새에 한 마리씩 삶아 드십시오. 하루 이틀은 생선을 드시면 기운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편지마다 배어 있었다. 우리 세대도 안다.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시절을, 된장국에 고춧가루 풀어 먹던 날들을, 그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가? 여전히 감사하며 살고 있다. 불평만 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불평한다.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술자리에서도 진심이 드러난다. 취해도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단련된 사람이다. 정약용이 편지에 썼다. 술은 사람의 가면을 벗긴다. 술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는가? 그것이 인품의 마지막 시험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나이 들어보니 안다. 술 취해서 하는 말과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아들들에게 61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밥상머리 교육이 가득했다. 독서야말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깨끗한 일이다. 그러나 밥 먹는 법을 먼저 배워라. 밥상에서 예의를 잃으면 책 읽어도 소용없다. 우리도 자식 키우며 가르쳤다. 빨리 먹지 마라. 흘리지 마라. 남 먼저 생각해라. 당시에는 잔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지금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있는가? 손주들을 보면 안타깝다. 스마트폰 보며 밥 먹는다. 맛없어라며 투정 부린다. 설거지는 꿈도 꾸지 않는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200년 전 정약용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하다. 정약용이 자녀에게 가르쳤다. 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척은 힘을 헤아려 돌보아 주어야 한다. 권문세족은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밥상에서 나눔을 배우라는 것이다.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우리가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재산인가? 아니다. 밥 먹는 법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함께 나누는 정신이다. 이 모든 지혜의 끝은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의 의도는 하나다. 타인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당신은 밥상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감사로 시작해 절제로 끝내는가? 아니면 불만으로 시작해 무심히 마치는가? 세월을 살아온 지금 우리는 안다. 밥상머리의 태도가 삶 전체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라. 첫째 식사 전 1초의 멈춤. 밥상 앞에 앉거든 숨을 한 번 고르라. 이 한 끼를 감사한다. 둘째 천천히 씹는 습관. 30번씩 씹어라. 음식의 맛과 함께 자신의 마음도 느껴보라. 정약용이 말했다. 천천히 씹으면
몸이 편하고 마음이 고요하다. 그는 75세까지 장수했다. 거친 보리밥을 천천히 감사히 먹었기 때문이다. 셋째 식사 후 설거지. 손수들이 오시면 함께 그릇을 정리하라. 작은 행동이 큰 품격을 만든다. 정약용이 말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큰 일에도 어김이 없다. 넷째 손주들과 함께 밥 먹기. 스마트폰 치우고 밥상 앞에 함께 앉으라. 말없이 먹지 말고 이야기 나누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전에 이렇게 먹었단다. 그 이야기가 교육이다. 다섯째 혼자 먹을 때도 예의 지키기. 아무도 보지 않아도 바른 자세로 앉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 탈무드가 말한다. 혼자 식사를 할 때도 예절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성스러운 것이다. 식사 예절이 하루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라면 그 밥상은 수행의 자리다. 정약용이 말했다. 하루 3번의 밥상이 곧 하루 3번의 수행이다. 작은 예의에서 큰 인품이 드러난다. 한 끼의 식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삶의 자세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품격이다. 식당에서 점원 대하는 태도, 음식 남기지 않는 습관, 식사 후 정리하는 손길. 이것이 평생 쌓아온 교양이다. 이것이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이다. 정약용은 18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보리밥을 먹었다. 여전히 감사했다. 여전히 겸손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보다 더 큰 유산은 그의 삶 자체였다. 밥 한 끼 먹는 모습에서 인품이 드러난다. 작은 예의 하나하나가 쌓여 큰 삶이 된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거든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먹고 있는가? 손주들이 보고 배울 만한 모습인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우침의 숲은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깨달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길에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